안녕하십니까. 요즘 한국의 무역 관계로 뭐 기름이든지 여러 가지 계약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셀러들 상대방 예를 B란 그런 바이어가 B가 A라는 셀러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셀러를 모르고 일종의 일러스틱 사인을 한다 이래가지고 뭐 셀러하고 하상 통화 한 번 없이 그냥 중간에 리레이션 해주는 매니저들이나 브로커나 에이전트에서 계약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은 거의 99%가 성사가 안 되어요.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은 중개무역으로서 이 중산층의 허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인데 뭐 재벌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중개무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연하게 못 열잖아요. 이 한국이 중개무역에 꽃을 피운다면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부산항이나 이런 것을 중개무역을 할 수 있던 항만의 어떤 그 규모로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관세법이라든지 또 국토 항만 관계 이런 법도 고쳐야 돼가 이제 입법 정비를 서둘러야 되겠죠. 지금 이미 홍콩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중개 무역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여기에 이제 동참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물론 뭐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 그런 핑계밖에 안 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심지어는 보면은 최근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쓰는 그 로봇 관계 기술의 이런 관계도 이 기술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어떤 영업 행위를 할 때 중국에서 몇 억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뭐 미중 관계가 어떠한 그 현재 상태 속에서 대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가진 외교적 역량의 문제 때문에 안 좋으니까 이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모든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은 실제로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피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 되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진찰을 할 때 어떻게 아팠습니까? 다쳤습니까?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게 딱 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로봇 시장까지도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잠시 멈춰주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정치하고 국제금융, 국제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이제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금융을 하거나 국제무역하는 분들 중에서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어떤 정치인 꿈을 갖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 이렇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시장에 도전을, 세계 시장에 도전을 할 때 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리자 백투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뭐 A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B라는 나라로 물건을 파는데 실제 본인은 한국에 있으면서 이 물건을 한국 시장에 가져오지 않고 있으니까 금융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LC라든지 뭐 DLC라든지 뱅게런티라든지 SBS라 이러한 모든 뱅크의 그 지급 보증이 움직이면서 다 자금이 다 그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펀드 바란스를 취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한국은행들이 백투백에 다가가지 않잖아요. 또 무역법으로도 제재가 돼 있고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파고들고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속칭 말한 얼굴 없는 셀러인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그 뭐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에 그 리파이너와 연결돼서 한국에 활동하는 회사들이라든지 브로커 에이전트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체크를 했어요. 해보니까 99%가 실제적으로 오일 리파이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질 나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는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에 제스하고 한국의 또 브로커들이 이거는 오일 프라이스가 CIF에 싸다 이렇게 해가 착 선전을 하니까 덥석덥석 계약을 하는데 물어보면은 어느 한 사람 자기하고 사인한 시그네이처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패스포드 붙어있는 카피에서 보지만은 이 패스포드 자체도 대사관에 확인을 하면은 맞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제목을 얼굴 없는 셀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얼굴 없는 셀러 이러면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얼굴 없는 시그네이처하고 사인하시면 안 돼요. 뱅크 인수처럼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없는 프로바이더하고 사인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CIS,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를 체크해라. 거기 나오는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이메일에 연락도 하고 또 화상통화도 하고 이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제가 화상통화를 시도하거든요. 그것도 저 예의 있게 합니다. 왜냐 미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리파이너리에 누구하고 화상통화를 좀 하자.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또 한국에 이제 앞잡이들이 또 있잖아요. 점잖은 사람들 앞잡이를 하잖아요. 이 앞잡이들이 그 리파이너리는 어디에 뭐 대리점도 있고 괜찮습니다 하고 이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쑥 빠져버려요. 그 말을 다 바꿔버려요. 결국 피해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리파이너가 통화를 시도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당신에게 화상통화를 하겠다. 좀 시간을 정하자. 그러면 한 번은 딱 응해 주는데 얼마를 응하느냐? 딱 5초도 안 응해요. 왜? 스크린샷이 얼굴이 찍힐까 싶어서. 그건 다 가짜들이거든. 페이커들이고 스캐머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반드시 중앙아시아 쪽에 무슨 계약서 5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은 사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SPA 안에 세일즈 퍼체이스 어그리먼트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상대 시그네이처한테 연락을 하세요. 해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고 사인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안에 안 사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페이커거든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 리파이너리가 정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문하겠다고 그래요. 그 리파이너리에. 한번 너희들 리파이너리 방문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떤 대답이 오느냐? 우리 리파이너리의 어떠한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기 회사를 방어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1차 선적을 하고 난 뒤에 너가 우리 리파이너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비테이션 레터를 내야 돼요. 이거 다 엉터리거든요. 정상적인 리파이너리의 세일즈 디파트먼트라면은 여러분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의 회사를 소개하고 좋은 그걸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름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런 원자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BCL을 확보하지 않고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뱅크 컨포메이션 레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원자재를 10,000톤 구입한다 할 때 이 10,000톤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파이낸스 능력이 있다는 여러분의 거래 은행에 그 BCL을 받아야 돼요. 한국은행들이 잘 안 해주면 해외은행들도 해주잖아요.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은 해외은행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여러분이 거래하는 원자재 셀러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셀러들이 정상적인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방문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화상통화를 거절하거나 이런 데는 여러분이 백날 사인해도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를 수입할 때 여러분이 이니셜 오더라, 중동은 주로 트라이얼 오더라는 거 이니셜 오더라 그러는데 이니셜 오더를 하잖아요. 이니셜 오더 10만 톤 한다. 그럼 여러분이 매달 2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럼
10달을 1년으로 치니까 그럼 200만 톤, 230만 톤이잖아요. 그럼 230만 톤 전체에 대한 LC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간판을 딱 뭐를 하느냐? 피해 본도가 20% 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LC도 20%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치의 LC 양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1년치 토탈 양의 LC를 줄 때는 리볼빙 되는 개월 수를 반이나 3분의 1로 낮춰야 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1년치를 다 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달치에 대한 뱅 개런티를 끊어 가지고 10달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10만 톤이면 100만 톤이면은 한 달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지 어마운트를 끊어가 10달짜리 비지를 주면 되고 130만 톤을 했으면은 13달짜리를 주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절대 얼굴 없는 셀러하고는 사인을 하지 않는다. 얼굴 없는 정치인도 마찬가지. 얼굴 없는 정치인은 뭐냐? 자기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범죄를 방어하는 자들은 어떠한 그 특권에서 방어하는 이건 얼굴 없는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그 방탄이라든지 어떠한 현재 취하고 있는 국회의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다르게 특권의식을 갖는 건 얼굴 없는 정치인이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얼굴 없는 셀러한테 사인하듯이 그러한 얼굴 없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세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간에 원자재 사인을 할 때 원자재 계약서를 여러분 반드시 하상통화를 이래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거는 우리 입회해서 하라 그러면 입회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셀러하고 여러분의 여건이라든지 여러분의 CIS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넣어가지고 사인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것은 뭐냐? 답이 없어요. 없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정보만이 이 전 세계 신용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 원자재 셀러들로 사인할 때는 하상통화를 꼭 하시든지 직접 방문하시든지 이러한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사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경영하는 회사의 모든 경비를 손해보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고 얼굴 없는 셀러들을 피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BCL을 확보하셔야 돼요. BCL을. 그 BCL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한 톤당 뭐 200불짜리 물건이다. 이럴 때 원자재다. 이럴 때 10만 톤이면은 1000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파이낸스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은행들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정당한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러한 파이낸싱에 대한 BC를 해주는 외국 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접촉해 가지고 여러분들 길을 찾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이 시간에도 얼굴 없는 셀러들하고 사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전부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꼭 담으시고 앞으로 모든 계약에는 셀러의 얼굴을 보고 한 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앙아시아 리파이너리의 그 제너럴 디렉터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나왔어요. 5초도 안 해요. 보여만 주고 얼른 영상 통화를 끄고 일반 목소리로 음성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스크린샷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스크린샷을 하고 자기 얼굴이 노출될까 봐. 그러면 왜 그렇게 시그네이처의 대표 여건은 보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내하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너 대표하고 화상 통화를 시켜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절대 얼굴 없는 셀러하고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